자, 오늘은 조동사의 축축 용법하고 기타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동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독해할 때 가장 기묘하게 쓸 수 있는 구문이기도 합니다. 이 축축 용법 있죠. 근데 이것만 좀 제대로 이해하면은 영어 독해하는 게 한 20%에서 30%는 훨씬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숙지하고, 제가 저번에 조동사 설명드릴 때 축축 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may라든지 must라든지 can나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추측하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 뜻은 이제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ay가 이제 추측이 되면 이제 뭐뭐일지도 모른다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must 같은 경우는 틀림없다, 분명하다 그런 얘기고요. 캔 나와서 이제 낫이 들어갔잖아요. 일리가 없다.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갖고 해석을 해주면은 독해하는데 훨씬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죠. 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그 추측 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6번에서 이제 10번은 이제 조동사를 활용한 그 수거죠, 수거. 네. 그래서 기타 용법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문장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읽고 바로 무슨 말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이제 한 번씩 공부하고 나서는요. 그걸 이제 자기 걸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뭐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안 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 국어라든지 또 수학이라든지 또 다른 과목들 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조차도 그런 이제 전체 공부하는 양에 맞춰갖고 그 필요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고 그것들을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계속 활용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법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짧은 문장들은요, 그냥 읽고 해석하는 수준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완전히 이제 암송을 해야 된다. 암기. 한 문장씩 완전하게 암기를 해두면요, 이게 암기를 해둔 상태에서 독해를 하는 거하고요, 암기하지 않고 독해를 하는 거하고는 해보면 압니다. 독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게 내 걸로 완전히 그 암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적어놓고 푸는 사람하고 외워가지고 푸는 사람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문장을 다 통째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어를 가장 잘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ay have pp가 나왔는데요. 자, 저번에는 우리가 추측을 얘기할 때 may나 must나 can나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왔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동사 원형이 아니고 have pp가 왔어요. have pp. 자, have pp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have pp를 쓴다는 거. 왜냐하면
이 may가 조동사니까 뒤에 과거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have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have 동사의 원형.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일지도 모른다가 아니고요, 이었을지도 모른다가 되죠. ot이 들어가야죠, 우리나라 말에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그는 it may have been a poor man. 자,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부자처럼 살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장부터 먼저 공부할게요. 5번 문장은 might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may의 과거형이 might잖아요. 그렇죠? may의 과거형. 근데 이제 may하고 might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may는 스펠링이 3개죠. 얘는 스펠링이 5개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이 보통 말보다는 좀 더 겸손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길어지죠. 그렇죠? 밥 먹었니?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말이 점점 길어지죠.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좀 더 길어지면요, 조금 더 정중하고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일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나하고 좀 어느 정도 나이도 비슷하고 좀 친하고 이런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어른들 앞에서 하면 아무래도 might를 쓰는 게 더 조금 더 겸손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rank might have married her. 자, 프랭크는 그녀와 결혼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may의 과거형 might이지만 꼭 과거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또 조금 문외의 얘기인데 married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우리 저번에 문형 공부할 때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동사 5가지 정도 공부했었죠, 그렇죠? 결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디스커스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뭐 음식점 같은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애에서,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약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로 양가 부모가 모여서 합의해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한 거죠, 리치, 그렇죠? 도달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메리했어요.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꼭 닮은 resemble. 이런 단어들은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 자,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they must have stolen all sorts of good. 자, must have, 분명하다, 틀림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들은 분명히 훔쳤다. all sorts of good. 자, 모든 sorts가 이제 kinds와 같은 말입니다. kinds, 종류. 우리가 종류 얘기할 때는 kind에 s 붙이죠. all sorts of good. 모든 종류의 물품들. 자, 굿은 조언이죠. 거기 s가 들어가면 이제 굿도 명사가 돼가지고 물건, 물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훔쳤다. 틀림없이 훔쳤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자, 우리가 이제 직독직해 할 때는요, 최대한으로 이제 우리말식으로, 자, 보세요. 그들은 모든 종류의 물품들을 훔쳤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분명히 틀림없이 훔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스무스하죠, 그렇죠? 자, 다음에 the news cannot, 자, cannot이에요. have been true. 자, 그 소식은 진실, 사실이었음에 사실일 리가 없다는 거죠.
사실이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이었을 리가 없다. 가짜다 그런 얘기죠. 일리가 없다. 자, can not이니까 없다예요. 없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없다가 들어가는데 이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예. 얘는 틀림없는 거고 이 일리가 없는 거예요. can not 하고 must have pp 이거 둘 다 좀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그냥 문장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The news cannot have been true. The news cannot have been true.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should have pp는 조금 이제 다른 용법인데요. 자,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아마도 분명히 뭐 일지도 모를 것이다 뭐 어떤 추측을 나타낸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그 have pp를 써가지고 조금 뜻이 좀 달라집니다. 너는 그 일을 끝냈어야 했다. 끝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의무가 들어가는 말이긴 하죠. 그렇죠? 끝냈어야 했다. 근데 끝내지 못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끝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후회감이 들어. 후회하는 감정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후회하는 감정이. 물론 여기도 이제 ought to have pp로 써도 되겠죠. ought, should 대신에 ought를 써가지고 you ought to have finished the work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추측 용법을 이제 정리했는데요. 얘는 그나마 좀 어렵지 않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네. 근데 요게 이제 같은 없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양쪽이 만약에 헷갈릴 때는요, 그냥 한쪽만 기억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 나는 must have stolen 이걸로 외우겠다. 분명히 틀림없이. 이게 편하다. 그럼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일리가 없다. 난 이게 더 편하다. 한쪽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뇌가요, 비슷한 거를 같이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건지 저건지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차라리 두 개를 다 기억하기 힘들면요, 한쪽만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한쪽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고, 그러면 나머지는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혼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른 과목 공부하거나 할 때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비슷한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A의 조건, B의 조건, 뭐 A의 종류, B의 종류, 이걸 다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진이 나요. 지진. 잘 안 외워져요. 외웠다 손 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먹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자신 있는 쪽을 하나 선택해서 그쪽만 계속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얘도 외우게 되고 얘도 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공부라는 게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 다녔을 때는 몰랐는데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매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걸 외워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다 알게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헷갈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제로 가르치면 아이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혼동되진 않죠. 예.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가르쳐왔고 공부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논외의 얘기인데, 공자가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해서 독서를 책을 읽을 때 100편 100번 읽으면은 의자현 뜻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이 공부하잖아요. 우리 뭐 1만 시간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어려웠던 것들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데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뭐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워도 실제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외국인 친구가 있지 않는 이상,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 그냥 시험만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문장들도 외우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또 금세 잊어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원리는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알 때까지.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그런 거는 없다고 봐요. 좀 시간은 걸리죠. 시간은 걸리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보다는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그 추측하는 용법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영어 독해할 때. 이런 지문들이 이제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조금 이제 다 쉬운 단어들이 좀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문장 한 문장이 뭐 되게 길죠,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지금 문법을 먼저 다 강의를 하고 나서 독해를 해줄 생각인데 이런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독해를 하게 되면요,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특히 또 직독직해하는 방법. 그리고 한 가지 또 그런 건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 해왔던 선생님조차도 지문 읽을 때마다 모르는 단어들이 꼭 나와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한국말 잘해도 국어 지문 같은 거 보면은 또 고문 같은 거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단어를 많이 공부했고 알아도요, 또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이 알면 알수록 조금만 뭐 사전 들춰보거나 뭐 찾아보거나 하면 금세 또 알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모르는 단어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문장들 쭉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 수거는 물론 이제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지만 이걸 다 외워야만 독해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두 단어, 두세 단어 모른다고 해갖고 의미 파악이 안 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언어가 갖는 특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막혀버리면 더 이상 풀기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구나, 무슨 의미로 이거를 얘기했구나, 이런 정도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수거를 꼭 많이 알아야만 독해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모르는 단어 수거가 나오면은 그거를 빼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쪽으로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독해 해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마지막 그 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이 조동사 기타 구문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거 개념이죠. 수거 개념, 그렇죠? Could not help, 뭐 cannot help, 그다음에 ing, cannot help ing, 그리고 cannot too much,
그다음에 might well. 자, may as well.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may하고 might 같이 쓴다 그랬죠? may well로 써도 됩니다. 얘는 또 might as well 이렇게 해도 되고. 이때는 이제 might가 may의 과거형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would like to. 원하고 싶다. 이게 가장 쉽죠. 그쵸? 예, want to. 여기서 이제 만약에 want to가 되죠. want to.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want to 이렇게 발음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want to 이렇게 그냥 보통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발음할 때는요. 또박또박 처음에는 이제 또박또박 읽어 나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붙으면요. 자연스럽게 he wants to 이렇게 발음하면 좀 이상해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 wants to 라고 이 s는 들리려고 말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발음, 정확하게 표현 이런 거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한국 사람이면서도 이 글자로 이렇게 문장으로 써내는 것처럼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FM대로 공부하지만 이거를 꼭 곧이곧대로 그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 나왔는데요. 자, 6번부터 보면은 자, cannot help. 자, 요거는 이제 현재형일 때는 cannot을 쓰겠죠. 그렇죠? cannot. 여기 이제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썼어요. 자, ing가 나오면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밖에 자, can일 때는 없다가 되는 거고 could일 때는 없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cannot help가 이제 동사 원형이겠죠. 그렇죠? cannot help 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이걸 이제 하나 조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help가 돕다란 뜻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피하다. escape가 피하다죠, 그렇죠? 피하다. 라고 보세요. 프리벤트가 이제 막는 거잖아요. 막는 것을 피한다는 게 뭐예요? 막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막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막는 것을 피하는 거. 막는 것을 피한다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지 않는 것을 할 수 없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없었다는 거니까 막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에 없지 않다. 뭐 이렇게 이중부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중부정 같은 거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좀 캐치가 안 돼요, 저도 사실. 영어도 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피하는 거니까 부정이잖아요, 부정. 그렇죠? 막는 것을 피하는 거니까 막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낫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중부정이거든요, 이중부정.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막았다는 거죠. 막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의 행동을 막지 않을 수 없었다. 쿠드니까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막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막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직독시키 할 때는요, 이중부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중부정을 이중부정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중부정은 뭡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독시키 할 때는요, 그들은 그 행동을 막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조차도 이중부정하면은 말이 꼬이거든요. 꼬이면은 나중에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다음 문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영어는 하물며 외국어인데 더 심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요거하고 이제 그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요. 했나?
but help 대신에 but을 쓰기도 합니다. but cannot but 이럴 때는 이제 they could not 요거대로 바꾸면 they could not help 대신에 but을 쓰면은 prevent가 돼요. prevent ing 빼고 prevent 동사 원형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but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but은 제외하고 except가 됩니다. except 제외하고. 그러니까 막는 것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는 것을 제외할 수 없었다. 자, 막는 것을 제외하는 거죠. 안 막는 거죠. 그걸 없었다. 그러니까 막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중부정이니까. 자, 그렇게 또 보고요. 요거를 또 이제 이렇게 또 쓰기도 해요. cannot help를 또 집어넣기도 합니다. help 이런 식으로. 여기 당연히 but이 왔으니까 동사 원형이 되겠죠. 그렇죠? 동사 원형. 그래서 자, 막는 것을 제외하고 피할 수 없었다.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막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막았다는 얘기죠. 막았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구문이 나오면은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막았구나.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이구나. 막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제 문법적으로만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help 다음에는 ing가 온다는 거. bu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they could not help prevent his action. 이렇게 한 문장 외우고요. They could not 다음에 이제 but을 쓰라고 그랬죠. They could not prevent his actio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을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문장을 외우면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기준으로 이제 다른 거를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annot 다음에 too much가 나왔는데요. 자, 할 수 없다죠. 할 수 없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자, 뭘 너무나 많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The importance of English. 영어의 중요성. 자, 우리는 강조할 수 없다. 영어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자, 영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렇게 강조했어요.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더 이상 여기가 끝인 거예요. 여기가 더 이상 강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최대로 강조한 거예요. 최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상으로 더 이상 강조할 수 없고 이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또 생각을 꼬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캐치가 안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죠, 그렇죠? 특히 이게 조금 이제 단어가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직독직해로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해석할 때는 뭐 영어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자, 직독직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뭡니까? 우리는 강조할 수 없다. 영어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자, 요거를 이제 직독직해로 이해할 때는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없다는 거니까, 영어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중 부정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직독직해라는 게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최대한 이제 우리말식으로 이제 끌어내는 건데 100%는 없어요. 특히 이중 부정 같은 경우는 한 번 말을 더 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직독직해 할 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cannot 강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강조할 수 없다. 영어의 중요성을.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없다는 거구나. 너무나 많이. 그럼 뭡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얘기죠. 중요한 영어의 중요성이구나. 그렇죠? 강조된 영어의 중요성이구나. 우리는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독직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핵심적인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없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영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라면은 직독직해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조할 수 없다. 영어의 중요성.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영어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8번, 9번 나왔는데요. 8번하고 9번은 이제 조금 비슷하죠. might well, might as well. 그렇죠? 여기 as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as가 들어감으로써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원급 비교해서 as, 원급, as 이런 용법으로 많이 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비교급. 원급 비교라고 해서 A는 B 하고 키가 같다, 몸무게가 같다, 능력이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as가 나오니까 뭐뭐 하는 게 좋겠다. 헤드베더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헤드베더. 자, 헤드베더도 요 베더가 굿. 요 단어의 비교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거보다 요거 하는 게 좋겠다. 저거보다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거보다 저거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as가 나오게 되면 head, better처럼 어떤 비교급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may as well rest a while. while은 이제 뭐가 이제 생략된 건데요. 이렇게 이제 while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rest for a while 이렇게 하는 것보다 rest a while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불편한 것들은 좀 안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발음이 편한 쪽으로 이제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rest for a while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rest a while 하는 게 더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생략이 되는 겁니다. 왜 생략이 됩니까? 그런 이유로 생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시 쉬다 그런 거죠. 너는 잠시 쉬는 게 좋겠다. You had better rest for a while. You had better rest a while. You might as well rest a while. You may as well rest a while. 이런 식으로 may나 might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좀 체크하시고요. 자, may well 하면은 이제 as가 빠진 may well만 보면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you might well cry. 자, 이 might well 자체가 이제 하나의 조동사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조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우리 헤드베드 했던 것처럼 당연히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오는 거고요. 당연히 부정이면 not 이렇게 되는 거죠. might well not 그렇죠? 왜냐면 might well 자체가 하나의 조동사
구기 때문에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she might well cry. 우는 게 당연하다. When she saw such an incredible scene. incredible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믿을 수 없는 장면, scene. 장면을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을 때, she saw 봤을 때 우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씩 다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he might well cry when she saw such an incredible scene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씩 다 외워주는 게 좋아요. 문장 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문장 하나 외우면요, 이제 그거는 문법 공부 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러니까 8번하고 9번은 이제 as 하나 차이로 뜻이 바뀌니까 그거 이제 좀 잘 구분하라는 얘기고, as가 들어가면 비교급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he would write, keep in touch with her. keep in touch with 뭐뭐와 연락을 하다는 거죠. keep가 들어가면 이제 계속 뭐뭐 하는 거예요. 뭐 교제하다, 그녀와 교제하다, 뭐 접촉을 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원한다, 그녀와 사귀기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would like to는 이제 보통 구어체에 많이 쓰이고 이제 want to는 이제 문어체에 많이 쓰이는데요. 꼭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말할 때도 뭐 he wa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would like to가 이제 want보다는 이제 구어체에 더 맞는 게 말을 하다 보면은 want보다는 would like to가 더 발음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구어체를 많이 쓴다는 거죠. 여기다 또 축약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he 축약이 되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he'd like to. 이게 더 발음하기가 더 편하죠. he'd like keep in touch with her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그 전치사 나올 때 한번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전치사 외울 때도요, 그 전치사의 어떤 그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뉘앙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뉘앙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자, 위드는 이제 뭐뭐와 과죠. 그녀와 터치, 접촉하는 거죠. 접촉 속에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녀와 사귄다는 건 뭡니까? 그녀와 나와 접촉 사이에, 접촉을 이렇게 했어요. 접촉 사이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치사 외울 때는요, 왜 in인지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외우면은 전치사 같은 문제도 잘 안 틀리게 돼요. 아, 여기 in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아, 우리가 이제 접촉하는 그런 속에서 계속 그 관계를 keep 지속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요 with 상대방과 나, 뭐뭐와 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keep in touch with 뭐뭐와 접촉하다, 교제하다, 사귀다 뭐 이렇게 외우더라도 전치사만큼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왜 in을 썼을까? 아, keep in touch 접촉 속에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과 나, with,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생각 없이 또 쓰다 보면 또 잊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in인지 out인지 뭐 of인지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쓰면은 잘 안 잊어먹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동사가 이제 정리가 다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수거의 개념으로 이제 또 외워두시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기본 문형들, 문장들 한 문장씩 다 외워두라는 얘기죠. 외워두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측하는 거, must하고 cannot.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동사 정리가 다 됐는데요. 아무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숙지해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